안녕하세요. 바로보기 방송입니다. 오늘은 흥진호 7일과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방송을 나갑니다. 처음에는 흥진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솔직히 조금 전문적인 디테일한 방송과 그 자료를 만들지 못하면 함부로 그 건드리기에는 좀 알고는 있었지만 방송까지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틀을 보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의식주 그러면은 먹고 입고 자는 영역에서 이 해양과 이제 이 해공에 대한 일들은 좀 보통 사람들한테 친근하지 않죠. 육상에 관한 일들로 그것이 더 빠르고 가깝고 친밀해서 뭐 DMZ 같이 예를 들어서 육상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조금 다가가는 속도가 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해상에서 일어난 그 흥진호에 대해서 얘기하려니까 근데 이제 그 흥진호가 16일 날 그 울릉도 저동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그 흥진호는 그 보고를 잡는 전문 배래요. 근데 그 전문 배가 울릉도에서 그 북한의 납포, 즉 잡히는 거죠. 납포가 되기까지 뭐 이제 울릉도에서 올라가면 뭐 길을 잘 안 되면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그 흥진호 납포를 이제 그 대한민국 남한에서 아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북한에서 방송을 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큰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화면을 만들어 놓지를 않아갖고 이제 그 울산에서 이제 오징어 잡이 배도 아니고 이제 보고배가 출발을 해서 이제 북한에 그러니까 16일 날 출발을 해서 20일 날 북한에서 이제 납포를 잡았는데 이제 그 선원들이 잘못했다고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잘못 그 접근을 했다. 그래서 이제 봐주고 북한에서 봐주고 26일인가요? 그날이 그러니까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 날짜는 27일입니다. 네, 이제 그 북한 그 중앙 보도통신에서 27일 날 이제 내려보내니 받아라. 그럼 일주일 걸린 거 아닙니까? 16일 날 울릉도에서 출발을 했다가 조업을 하다가 20일 날 잡혀서 27일 날 내려보낸다고 북한 중앙통신 보도가 말을 했으니 딱 일주일 걸렸네요. 근데 그 일주일 걸리는 동안에 뭘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보고를 전문적으로 잡는 배는 그 어부들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일반 사람이죠. 일반 사람인데 젊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젊은 사람은 아니고 전문가다 보니 나이가 지긋하시고 그리고 또 어부들이 그 20일 날 납포가 돼서 27일 날 내려오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더군다나 다른 데도 아니고 북한을 갔다 왔다는데 그러면 가족들이 전부 나와서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근데 가족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배에서 내린 그 사람들은 어부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사진을 준비해서 그 사진을 넣어드렸지만 청바지를 입은 젊은 사람들이었으며 마스크를 낀 그들의 눈빛은 상당히 날카로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오늘이 11월 1일인데 11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 7일 동안 저는 느낌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월호 7시간 갖고도 몇 년을 방송국에서 우려먹었습니까? 도대체 그 세월호 7시간 때문에 물론 거기에서 이제 돌아가신 명단들과 또 학생들과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닌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그건 굉장한 그 정부 보조금을 내놨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금액은 뭐 군 한 사람당 뭐 한 5억 이상 기준으로 그 이상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상세하게 정부가 발표를 안 하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알 수는 없는데 좌우지간 그 세월호 7시간 갖고 우리는 정말 몇 년 동안 그 노란 리본과 함께 봄, 여름, 가을, 겨울 슬펐어야 됐고 하루 24시간 무진장 슬펐어야 됐고 그리고 또 한 2년 내에 거리나 광화문이나 저도 광화문에 가서 노란 리본을 묵념하고 애도했었습니다. 동네에도 리본을 얼마나 많이 꼽아놨는지 저 개인적으로 사진도 찍고 어루만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세월호 7시간 하고 지금 이 흥진호 이 배는 7일이에요. 7일. 일주일 동안 그 배가 21일 날 북한에서 납포가 돼서 27일 날 북한 중앙 보도통신에서 이 어부들을 내려보낼 테니 받아라.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때서야 언제 송영무 국방장관이죠. 그리고 해군 참모총장도 그 27일 날 일주일이 지난 27일 날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텔레비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 저는 생각에 보통 사람들은 송영무 국방장관이 해군 참모총장이 21일도 아니고 납포가 된 이후에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북한 중앙 보도통신에서 내려보낸다고 했을 때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밝혀지지도 않은 그 상황에서 그것도 북한에서 내려보낸다고 말해서 그럼 그 일주일 동안 그 사진에 보면 어부도 아니에요. 젊은 친구들이 한 10여 명인데 거기에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3명 있고 한국 선원이 7명이라고 그러는데 배에서 내리는 10여 명의 사진을 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다 청바지를 입었어요.
청바지는 어부들이 입는 옷이 아니죠. 왜냐면 물에 젖으면 딱 달라붙어 갖고 뭐 일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더 고통스러워서. 그런데다가 마스크를 끼고 그 눈빛이 날카로워요. 마치 특수 공작 요원처럼, 그들은 잘 발달된 특수 요원들처럼 젊고 날렵하고 날카롭고 그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남한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 남한에서는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상 털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처음에 그 울릉도에서 보고를 잡기 위해서 올라선 그 어부들이 맞는가? 맞을 리가 없죠. 일단 청바지 입은 보고잡이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보고잡이는 전문가가 돼서 나이도 꽤 있게 돼 있는데 아주 젊은 사람들로 바뀐 경우가 된 거죠. 그리고 송영무 장관이나 해군 참모총장은 아예 20일에서 22, 23, 24, 25, 26 이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7일 날 그것도 북한에서 방송으로 통보를 해줬을 때 그때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남한 5천만 명, 남한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를 지금 국회의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다면, 그리고 한쪽 편으로 놔둬서 이걸 그냥 수수방관한다면 오늘 11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한 이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방송하는 것이 기우겠지만 그래도 이상했다 하는데,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건 5천만 명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의 재산과 생명을 다루는 일에 날카로웠다. 바로보기 방송은 여성 방송으로서 사실 이 문제에 접근할 때 간단치는 않았다. 그러나 날카롭고 예리한 눈으로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들은 사건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들어도 듣고 얘기하는 정도에 끝난다면, 더 나아가서 그 일들이 마치 배에 쥐들이 없는 배는 타면 안 된대요. 그만큼 쥐들은 엄청나게 날카롭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신문이나 방송도 지금 현상에 있는 일들을 물론 빨리 발견하고 빨리 전해주는 것이 방송의 생명이지만, 어떠한 상황을 예감하고 직시해서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기 전에 그 일을 미리 막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방송의 생명이 될 것입니다. 저 또한 항상 그런 부분에 용기를 갖고 사실에 입각해서 말할 수 있는 방송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참 중요한 건 그러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송영무 장관이 27일 날 북한 중앙통신에서 보도를 해서 알았다면, 근데 그 시각에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에 내려가서 그 시구를 했어요. 경기 중에 본인이 공을 던지는 그 연습하는 모습, 시구 공 던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나 해군 참모총장은 북한 중앙통신 보도에서 우리가 21일 날 보고선 자비를 체포했는데 이 보고선 자비들이 잘못 그 접경 지역에 도착해 놓으라고 잘못했다고 사실을 인정하는 거로 우리가 선처해줬다. 그리고 이 10여 명의 선원을 내려보낸다. 이러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공 시구 던지는 거를 보이고 치킨을 먹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은 언론 보고 알았다고 그러고. 근데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이 나요. 문정인 씨 아시죠? 문정인 씨. 당연히 나다. 내가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맨 처음에 그렇게 말했던 그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문재인 정부 때 자기가 그 안보 특보며 자기가 북한에 갔다 오거나 미국을 가거나 어떠한 경우 자기가 안보 특보이기 때문에 바로 나다. 내가 현 정부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부의 입장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지금 문정인 안보 특보는 안 보이네요. 뭐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할 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숨어서 무슨 일을 한다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럼 문정인 안보특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내가 말하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던 그 문정인 안보특보는 이 흥진호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입장과 표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진, 호, 흥진호는 세월호 7시간보다 흥진호의 7일은 너무 크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지금 국회의원 여당 야당에서 조용하고 잠잠하다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이들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 때요. 현재까지 국회의원 했던 기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뽑아주면 안 됩니다. 단 한 명도. 단 한 명도.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3선을 했느니 4선을 했느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록이나 기록도 없고 그들은 음탕하고 구렁이보다도 지렁이보다도 더 빠져나가는 사람들의 훈련 기간이지 삼선 사선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로 국회의원 선거 때 새로운 명단, 새로운 이름들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쉽죠. 정치를 모르고 역사를 모르고.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하여튼 새로운 사람이라도 어떠한 정신과 어떠한 투지, 어떠한 명분을 갖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투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홍진호가 배에 올라타면 이제 그 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위치 무선 통신 장비로서 이제 119 같이 급하게 비상시 그 GPS는 누구나 아시죠? GPS로 그 위치 파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자동 119로 연결돼서 뭐 해경이라든가 이런 그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거로 위치를 알려준과 동시에 그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선박에 자동 식별 장치가 AIS가 있대요. 그걸 끄지 않는 한 계속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ASI를 껐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일 날 그 북한에 납포가 돼서 잡혀서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있다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미 올라갈 때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게 아닌다며야 21일에서 그 위치 추적기가 있었어야 되네. 그걸 껐다는 거죠. 당연히 뭐 21일 날 북한에 납포가 된 이후 27일까지는 뭐 껐겠죠.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의 이상한 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 20일 날 그 북한에 납포가 체포가 되면서 그 27일 날 돌아올 때까지 북한에서 중앙 보도통신에서 그것도 언론에서 띄워줘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그때서 알게 됐고 문재인 당선자는 운동장에 가서 시구를 하고 있었고 치킨을 먹고 있었고 문정인 씨는 내가 바로 나의 말하는 것이 내 입장이 정부의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한 그 문정인 씨는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7일 1박으로 한국에 다녀간다고 하는 이 사건과 연관해서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바퀴는 10여 명 베트남 사람 3명하고 한국 어선 7명이 보고잡이 전문 배가 보고를 잡는 사람들의 나이 연령층이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들일 텐데 그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일주일 동안 북한에 잡혔다 내려왔다는데 가족 어느 누구 하나 나타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물에 젖으면 혼박 딱 달라붙는 위험한 청바지를 입은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 내려오고 있었는데, 마스크를 낀 채 날카로운 눈빛이 상당히 장난이 아니었다. 그들을 태운 차는 그 차를 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도착했으며 현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밝히고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그 일을, 그 어렵고 무서운 일들을 해낼 자가 누구인가. 국회의원들은 그런 사실에 입각해서 그것을 발표할 용기와 전선에 뛰어든 국회의원은 누구인가. 그리고 지금 그 차를 타고 어딘가에 도착해서 있는 그 10여 명의 어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남한을 간단히 보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정말 국정원에서 모든 검사를 받고 족보까지 다 뒤집어 파헤치는 그러한 상황을 겪으면서 남한의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간단히 그 배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다는 이 현실을 생각하면 참으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문재인 당선자는 한마디라도 걸어내야 되는데 단 한마디 흥진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언론이나 정치인이나 문재인 당선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으로 세월호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어디 가서 뭐 했니? 머리는 하고 있을 수 있었니? 거기 도착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니? 도대체 국민을 위해서 무슨 생각을 했니? 무슨 말을 했니? 뭘 했냐고 그렇게 그 7시간을 갖고 몇 년 동안 정말 진저리가 칠 정도로 그렇게 떠들어대던 세월호 7시간에 비해서 흥진호 7일, 일주일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인지. 문재인 정부는 정부가 아닙니까? 국민 5천만 명의 재산과 생명을 돌보는 정부가 아닙니까? 왜 발표를 안 하십니까? 흥진호에 대해서 왜 단 한마디도 말씀 없고 오히려 운동장에 가서 쉬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치킨을 먹고 국민의 시선을 아니란 곳으로 돌리려고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정말 아니었다면 단 한 줄, 단 한 번의 말이라도 흥진호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무도 그 흥진호 사건, 흥진호 일주일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면 안 된다는 언론과 말하면 안 된다는 정치인과 말하면 안 된다는 국회의원과 말하면 안 된다는 문재인 정부입니까? 나도 국민, 당신들도 국민. 국민을 위해서 말씀드린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